사오피임약 자체가 환자분에게 그 피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마이 바디, 마이 초이스. 나의 선택으로 나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화헬스 원장 이화숙입니다. 오늘은 사오피임약과 성병검사란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이런 대표적인 균을 검사를 하고요. 칸디다나 가드넬라 버자이널리스 등의 상재균까지 검사할 수 있는 게 성병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질 분비물에 이상이 생겼을 때입니다. 질 분비물이라 함은 본인의 속옷에 묻어있는 분비물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요. 노란색이나 초록색이나 이렇게 변하는 증상과 함께 냄새가 나고 하는 증상으로 병원에 찾아오시거든요. 그렇지만 질 분비물 이상 없이도 본인이 성병 검사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검사를 하실 수 있는 게 성병 검사입니다. 브러쉬를 이용해서 질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이 기본적인 검사인데요. 이제 산부인과에서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의자인 구룡 의자에 앉아서 질 분비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질경을 넣고 질에 질경을 넣고 브러쉬로 질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. 환자분들이 구룡 의자에 누워 계실 때 본인의 자세에 대해서 긴장을 하시기 때문에 다리의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면 질경이라는 기구를 삽입할 때 통증을 느끼실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산부인과 선생님과 환자와 서로 긴장을 하지 않도록 대화를 하면서 검사를 진행할 때는 충분히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겁내지 말고 진행하셔도 됩니다. 트리코모나스 칸디다 두 가지 균을 검출할 수 있다고 소변을 받아내는 키트가 있어요.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키트를 좀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많은 환자들이 양성으로 나와요.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에 오시기 전까지 매우 불안한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. 그런 시간과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산부인과 선생님과 정확한 진료를, 진단을 받으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. 질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작은 바이러스든 가장 작은 균이든 이것을 증폭을 시켜서 관찰을 하는 PCR 방법을 통해서 이 성병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민감도가 굉장히 높고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. 검사의 시간은 하루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가장 환자분들이 걱정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게 클라미디아거든요. 왜냐하면 클라미디아는 환자분과의 관계가 있었던 6개월간의 모든 남자친구에게 공지를 해야 돼요. 이 균이 굉장히 잠복기가 길어요. 클라미디아가 발견이 되었다면 간단하게 하루에 2번 먹는 독시사이클린 항생제를 7일 동안 복용하시면 깨끗이 낫습니다. 즉 클라미디아,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, 가장 두려워하는 균도 항생제를 먹으면 완치할 수 있는 것이 성병입니다. 정답은 X입니다. 아, 네네. 얼굴을 가리면 안 되는군요. 다시. 하나, 둘, 셋. X입니다. 아니, 그건 너무 X입니다. 임신이 돼서 오시는 분들 중에 사오피임약 복용력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. 사오피임약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72시간 정도를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노레보라는 상품명을 가진 사오피임약 존재하고, 두 번째는 120시간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엘라원이라는 두 가지 사오피임약 존재하는데요. 사오피임약 자체가 환자분에게 그 피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90%에서 95%밖에 되지 않습니다. 사오피임약이 가지고 있는 기능만 믿지 마시고 남자분들은 콘돔을 사용하시고 절대 늦게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간을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X입니다. 죄송해요. 어떻게 다시 할까요? 묻고 더블로 가. 네, X입니다. 네.
낙태약이라고 환자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미프진이라는 약을 환자분께서 많이 산부인과로 구하러 오시는데요. 미프진, 이 약물과 사오피임 약은 전혀 기전이 다른 약입니다. 사오피임 약은 결국 배란 억제, 자궁 내막 위축, 즉 착상을 방지하는 기전이 있다면 미프진이라는 약은 자궁을 수축, 막 조이는 거예요. 그래서 수정란에 혈관 공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. 수정란이 착상을 하지 못하고 또르르 떨어뜨려지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약은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.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환자분들이 미식거림을 호소하십니다. 그리고 토하시기도 하고 이런 복부, 소화불량 이런 불편감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항상 사오피임 약의 가장 큰 부작용은 임신이라고 말씀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꼭 사오피임 약을 제 시간 안에 복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. X입니다. 사오피임 약 자체는 자궁 경부에 존재하고 있는 점액물질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. 그 점액물질의 변화는 정자의 이동만 방해할 뿐이지 균이나 바이러스의 이동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. 제가 사오피임 약을 처방을 할 때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은 사오피임 약은 100% 피임이 아니며 2, 3일, 3, 4일 후에 부정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2, 3개월 동안 생리 주기가 불규칙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즉 불규칙한 배란이 일어난다는 거죠. 그러면 환자분들이 본인의 배란일을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사오피임 약, 이번에는 실수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이므로 어쩔 수 없지만 이후의 피임 방법은 경부 피임 약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. 사오피임 약 복용한 이후에 부정출혈이 발생했을 때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다음부터 사오피임 약을 먹을 상황을 만들지 않으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피임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성병 검사와 사오피임 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달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화이스 산부인과 이화숙이었습니다.